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는 임대료 인하 부담이 정부 지원책이 함께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합동 브리핑에서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의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최대 6개월간 최소 20에서 35%까지 임대료를 인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됐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은 정식 출시 첫날 9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중국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어젯밤 8시 30분 삼성전자 온라인 매장, 티몰 등 온라인 채널에서 갤럭시 Z 플립 판매를 시작했고 9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관례대로 이날 구체적인 판매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우수 고객에게 제한적으로 갤럭시 Z 플립 선착순 판매 행사를 진행했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이날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도 예약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는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온라인 발표회를 열고 중국 시장에 갤럭시 20 시리즈를 소개했는데 이 시리즈는 다음 달부터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차기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은 LG V60 신큐로 5세대로 출시되며 카메라와 마이크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제품에는 6,400만 화소 표준 카메라와 1,3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저면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LG전자 스마트폰 중 최초로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합니다. 또 4채널 마이크를 탑재해 배경 소음을 제거한 채 목소리만 담을 수 있고 올레드 TV에 적용된 오디오 처리 기술, 3D 사운드 엔진도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8인치 대화면이며 전작과 마찬가지로 듀얼 스크린으로 제작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 출시되며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TA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드니 노선을 취항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정부 보유 운수권 21개 노선을 7개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드니 노선의 추가 운수권은 TA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돌아갔습니다. TA항공은 인천 키르기스스탄 운수권도 배분받아 국적항공사 가운데 직항 노선에 첫 취항하게 됐습니다. 파리 노선은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됐으며 헝가리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했고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 주 4회를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간편과 여행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를 위해 신규 노선 개척이 필요한 경우 운수권을 수시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5G 인빌딩 기술이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5G RF 중계기를 올해 2분기 내로 독일 주요 도시에 구축하고 고객 체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G RF 중계기는 실외 기지국의 5G 전파를 빌딩 터널 등 실내로 확산해 내보내는 핵심 장비로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고도 신호를 중계할 수 있어 한국보다 유선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유럽에 더욱 적합합니다. 양사는 이달부터 중계기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올해 2분기부터 독일 내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객 체험 서비스의 고객 피드백과 데이터를 분석해 독일 5G 네트워크에 맞게끔 중계기를 최적화하고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 파일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정하는 표본사업 모델도 수도권 1개 지역에서 수도권 지방 총 4곳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됩니다. 공급 면적 3.3제곱미터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 원에서 633만 6천 원으로 내리며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나누도록 해 확장비가 최대 3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 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25일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진칼의 정기주총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을 주주들에게 통지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진칼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주총회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마치 주주 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연합 측에 대응해 유감이라며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공포에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4.42% 하락한 25,766.64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24일에 이어 또 1,000 이상 주저앉은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법적 분쟁이 종료되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 회복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연간 운용 수익률이 11.3%로 잠정 집계됐으며 기금 운용본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금은 73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 라이프 MMO가 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신규 전략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